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업편의 한보정으로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CBS 주최로 김두관하고 이재명이 방송 토론회 첫 번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자, 생각보다 김두관이가요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발언했지만 좀 상당히 당황하고 수세에 몰리는 쩔쩔매는 그런 느낌이 지금 언론에 쭉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요 관련 내용 이제 핵심적으로 이재명 일극지대화 아니냐? 너 사법리스크 방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너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 때 공천하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다 알아. 딱 맞받아 제대로 이 김두관이요 핵심 그야말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그야말로 말장난으로 일관한 게 이재명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재명이 아이고 이런 인간을 말이죠. 개딸들이 난리가 나고 참 민주당 지지층에 절대 한 70%가 지지하고 있으니 이재명 연임을 말이죠. 야, 참 이거 참 대한민국의 민주정치 정말 위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에서는요. 지금 이재명 연임을 반대하는 여론이 여전히 계속해서 높아요. 자, 이런 국민들의 이 반대를 무릅쓰고 연임을 한다? 이건 다음 대선은요. 모두가 지금 차기 대선 지지율을 보면은 이재명이가 그래도 지금 여권에서는 한동훈이가 그래도 제일 세잖아요. 한동훈보다 한 자릿수 또는 아주 근접하게 두 자릿수 내외에서 리드를 하고 있지만은 요거 시간 문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요. 10월 달 딱 돼서 이제 판결이 두 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 야, 이거 전임 연임 투표 잘못했네. 요 반성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의 대선 공작이라고도 하고 언론 공작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언론 공작, 대선 언론 공작 이런 건 또 너무 길고요. 그래서 그냥 언론 공작이라고 저는 쭉 앞으로 말이죠 그렇게 칭하겠습니다. 대선 이 언론 공작의 전모가 이제 사실상 우리가 거의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이 프레임이 나왔어요. 뭐냐? 지금 이제 김만배하고 신앙님이가 최근에 이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 않습니까? 요것들이 말이죠. 이 대선 여론 공작의 주연 배우예요. 주연 배우. 그러니까 이제 주연 배우인데 신앙님이는 이제 주연 배우고 김만배는 이게 이제 감독이 되는 것이고 그 감독 위에 총감독은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김만배하고 지금 신앙님의 공소 내용 그리고 공소장 내용들이 지금 대거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대거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요거를 압축하면 지금 검찰에서는 지금 딱 그분이 누구죠? 가로 안에 이거 이재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아니라고 감추는 공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허위 프레임을 걸었어요. 자, 허위 프레임.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0.73%까지 이재명이가 따라온 거예요. 요 1등 공신이 김만배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이 프레임은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시켰다. 조용한테 커피 타주고 그냥 나가라고 그랬다. 수사를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통은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 당시 중수부 검사였다. 요 프레임이 이제 제 1번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대장동 수사를 무마한 수사 무마 프레임이 되겠고요. 근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야. 요거 하나 갖고는 이제 안 되니까 또 뭘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사건이 작년 2021년도 대선 국면에서 최고의 아주 뜨거운 이슈였지 않습니까? 예, 뜨거운 감자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가 이재명이 아니야. 이재명은 여기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인데 우리 당시 야권인 우리 쪽에서 밀어붙인 거야. 요거를 깨야 되니까 하나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시켜서 대장동 비리가 이렇게 커왔다. 요게 이제 그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이재명은 어느 정도로 성남시의 이익을 위해서 대장동 개발을 통한 성남시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독재하면 쟤 공산당이야 이러잖아요. 이재명은 공산당이야.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김만배가 더러운 머리로는 엄청 발달된 인간이에요. 왜? 법조계만 30년 다녔다라는 거죠. 이 썩은 인간이. 예. 그래서 요 김만배가 그런 하나는 이재명은 공산당이야. 요 프레임.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프레임. 요 두 개를 가지고 대선 여론 공작을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개 프레임으로, 지금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은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 김만배가 깔아준 요 허위 프레임.
이 허위 프레임을 가지고 자기가 김만배는 이제 해명하고 다니는 거예요. 언론에다가. 예.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 말이죠. 정말 이 얼마나 요런 윤석열 대통령의 이 몸통화, 그리고 이재명이의 신성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이제 아무 죄가 없는 그야말로 그 깔끔한 깨끗한 정치인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부패한 검사였다. 요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수사 무마 프레임하고 이재명은 공산당이라는 프레임, 요 두 개를 가지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다. 예, 요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프레임 하에 말이죠. 이성문 화천대유 초대 대표였었잖아요. 이성문이한테도 지령을 내렸고요. 요런 프레임 하에 남욱한테도 지령을 내렸고, 이재명은 당연히 자기네가 종합기획 공작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요 김만배가 깔아준 프레임으로 이재명은 나발을 불고 다닌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러니까 이런 집요한 공작을 하다 보니까 2021년도 이제 9월부터 한 거죠. 2022년도 3월 9일 날 0.73%까지 이재명이가 따라오게 된 것이 된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신앙님의 이 공소장 내용도 보면은요. 집요하게 신앙님이는요. 자,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이재명이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재명과 친한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했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 이 한상진 대표한테도, 그리고 뉴스타파의 이제 한상진 기자한테도 계속해서 이거 빨리 보도해야 된다. 왜 보도 안 하냐?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래서 뉴스타파의 보도를 강력히 지금 압박을 한 이런 정황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재명이가 이 대선 언론 공작의 주범, 요게 맨 탑 컨트롤러다. 요거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더 나온 게요. 왜냐하면 김만배하고 김병욱이하고 같이 일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대장동 비리 진상 특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면 김병욱 의원이었어요. 이번에 이제 김은희한테 떨어졌잖아요. 김병욱 밑에 상황실장, TF의 상황실장이 김병욱의 보좌관 했잖아요. 참모 보좌관. 자, 그래서 그걸로다가 이건 이재명이는 충분히 알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재명한테 잘 보여갖고 이재명가 되면 김만배는 문체부 장관은 딴 당상 아니에요. 최소한도. 그런데 이재명이한테 모르겠지 혼자만 해? 이거는 이화영이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이화영이가 지 혼자가 다 했지. 이재명한테는 그렇게 이재명이를 위해서 방북 사업을 하고 대북 이 북한 사업비를 갖다가 쌍발이 다 낸 거 지 혼자만 듣고 말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든지 사람은 인간적으로 말이죠. 자기가 잘한 거 있으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거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안 한 것도 했다고 하는 게 통상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심리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는데 이재명이를 위해서 이방인은 일체 보고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것도 김만배도 똑같아요. 김만배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겁니까? 이재명이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이 김만배가 그랬잖아요. 야, 너네 지금 보면 이재명이가 당선되는 거 다 확실한데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이런 거 걱정 하나도 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한테 이 김만배가 대선 여론 언론 공작하는 걸 얘기를 안 했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의 TF 대장동 진상비리 특위 대변인이 누구냐면 송평수 변호사가 대변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대장동 비리 특위 이게 누가 만드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이가 만든 거잖아요.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장동 진상비리 특위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재명이가 거기에 지금 푹 빠져 있는데, 그런데 대변인이 그걸 모르고 대변인이 계속 읊어댔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이 송평수도 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이가 몰랐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거죠. 반드시 알았다라고 단정한 것이 맞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이게 좀 더 내용이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맨 탑 컨트롤러가 이재명, 그 밑에 총 감독은 이재명, 그냥 감독은 강동 보좌요. 예, 요거는 김만배. 그 밑에 행동대원들로 누구누구가 있느냐? 그 행동대원들로 1차적으로 나무위가 벌써 비행기 타고 올 때부터, 그분이 이제 본래 대장동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뒤집는 거예요. 이재명이 아니야 이렇게 뒤집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성문이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재명이는 완전히 공산당 빨갱이야. 그래갖고 성남시 이익을 위해서만 일을 한 사람이야. 그래서 대장동 사업자들의 이거 다 싹 다 뺏어갔어. 나쁜 사람이야. 이런 나쁜
이 공산당 론을 들고 나와서 이성문이도 그대로 읊고 다니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행동대원은 신앙림이다 이거예요. 신앙림은 이제 직접 언론에 보도하는 거. 그래서 신앙림이는 김만배가 데려다가 직접 인터뷰까지 했잖아요. 요런 행동대원들이 지금 한 3개 분야, 최소한 남욱. 그 다음에 남욱은 그래도 이제 또 남욱. 그 다음 나중에는 이제 남욱도 유동규 같이 이제 다시 이제 양심선으로 돌아갔지만 남욱. 예. 그 다음에 이성문, 행동대원, 화천대유 고문. 왜냐하면 화천대유 대주주가 김만배 아니에요. 시키는데 지가 해야지. 무슨, 그리고 성대치 또 후배자였어요. 성균관대학교. 예. 그 다음에는 신앙림 기자. 요런 것들이 말하자면, 우리 이제 첩보학에서 얘기하면요. 액션 에이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동대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재명이를 0.73%로 근접하게까지 따라오게 만드는 1등 공신들이 바로 이 인간들이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논평해드린 내용이요. 알기 쉽게 해설한 일타 강사식, 제가 일타 강사까지는 못하겠지만은 하여튼 요점 정리를 하면요. 지금 언론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보도되고 있는데 제 방송의 특징은 저는 다른 언론을 바쁘신데 일일이 찾아가지 않고 전학현 안보정만 보시면은 쉽게 중요한 그날 이 정치 문제, 외교 문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목표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압축해서 보도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은요, 오늘 제 아침에 CBS의 김현정 앵커 주도로 오늘 지금 이제 이 방송 토론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김두관이가 이제 공격, 이재명이가 방어했는데 쩔쩔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재명 1극 체제의 우려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말이죠. 이재명이가 뭐라고 반복하느냐. 내가 개인적으로 당대표를 다시 하는 게 무슨 실익이 있냐. 실익이 없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폐악과 전쟁 같은 정치에서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김두관이가 총선에서 야당 단독으로 과반을 승리한 리더십은 배우고 싶지만은 왜 연임해야 되는지 의문이다. 2020년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사람들 갖다가 공천하려고 연임하는 것이 아니냐. 맞받아 쳤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 당헌 당규까지 싹 다 뜯어 고쳤잖아요. 예. 요거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쩔쩔매면서 왜 그렇게 상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생각한 일도 없다. 상상이고 가능하지도 않다.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다시 김두관이가 유대무죄. 그게 대표가 되면 대표가 안 되면 무죄고 대표가 되면 무죄가 된다 이거죠. 즉 대표가 되면 유대무죄. 예. 이 대표가 되면 무죄라는 말이 있는데 연임하는 이유가 사법리스크 때문이 아니냐.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너는 왜 그리 공격당하냐 할 게 아니라 함께 싸워줬으면 한다. 기소와 재판을 피할 수도 없는데 대표 연임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유차훈이가 그랬잖아요. 너 대표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으니까 구속하지 않겠어. 그리고 너 대표나 되기 때문에 네 방어권을 좀 더 잘 보장해 주겠어. 요거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참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두관이가 대표를 연임해서 대권 후보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계속 공세를 강화하고 김부겸, 김경수, 김동현 이런 잠재적 대권 후보군을 언급하면서 말이죠.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히든크 같은 감독형 대표가 되겠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선수도 감독도 한다고 하는 것은 당은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세게 밀어붙이고요. 그리고 종부세, 금투세 요 유예를 두고서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뭐라고 하느냐. 종부세든 금투세든 신성 불같지만 의제처럼 무조건 수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 김두관이가 그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의 정체성을 허무는 거야. 종투세, 금투세는 지켜야 돼. 이렇게 세게 맞받았고요.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대안으로 이 한동훈의 제3자 특검법 요거 고려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재명이는 현재 특검법이 정의롭다. 김두관이는 현 상황에서 우리 당이 낸 안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하라. 요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오늘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요. 자, 야당 의원들 중에서 누구를 영입하고 싶느냐. 그랬더니 이재명과 김두관이가 똑같이 누구를 정했느냐. 바로 유승민이를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승민이가 최고의 말하자면 이제 영입할 수 있는 1호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 이유는요. 이건 세금이잖아요. 자, 김두관이가 뭐라고 그랬느냐. 증세 없는 복지는 후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이 좀 통하고 그야말로 지금 강대강으로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개혁적인 보수하고 합리적 진보가 같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랬더니 이재명이도 똑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서 유승민이가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참, 유승민은 이제 민주당으로 가죠, 뭐. 예. 그럼 어차피 이제 정치생명 끝난 건데, 뭘 하고, 우리 국민이 보수정당에 앉아갖고, 본인도 고달프고, 우리도 고달프잖아요. 이런 인간들, 배신자. 저는 무조건하고 배신자는 싫어해요. 누가 됐든지 간에. 예. 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한동훈한테 지금 우리 여권의 다른 후보들이 배신자 프레임을 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화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은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들게 한동훈이가 하는 발언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런 프레임에 지금 끌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김만배 공소장이 지금 파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재명의 꼼수고, 이재명의 작전이었고, 이재명의 더러운 머리, 뇌의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썩어빠진 뇌를 가진 인간을 갖다가 당대표를 연임시키는 민주당 정말 한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0.73%가 아니라요 한 70% 이상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이가 나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10월 달에 재판 2개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재명이는 자기한테 걸려있는 지금 재판이 4개고 7개 혐의고 4개의 재판, 7개의 혐의, 7개의 사건, 그 다음에 7개 사건 중에 11개의 혐의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11개 혐의가 전부 조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검찰 수사가 무슨 AI가 수사하는 겁니까? 11개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조작이고 수사게. 그런데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 6명이 죽었잖아요. 1명이 더 죽을 뻔 알았잖아요. 1명이. 세탁소 주인도 죽을 뻔 알았잖아요. 경기도 복화 세탁소 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압수수색 당하니까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죽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7명이 6명은 죽었지만 7명까지도 죽을 뻔 알았어요. 요게 이 죽음이 전부 이재명은 죄인이야. 요 등식을 갖다가 확인시켜 주는 것이 되겠고, 11개 혐의가 다 조작이라는 것도 이 유동규 하는 거 보세요. 나무 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뒤집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것도 지가 죄를 졌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그러고 말이죠. 또 하나. 그 다음에 김용 다 유죄, 정진상 유죄, 김인섭 유죄, 그 다음에 뭐 이화영 유죄, 그 다음에 또 김성태 유죄, 안부수 유죄, 모든 인간들이 다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전부 중형을 받았잖아요. 전부 중형. 요것만 보더라도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사건이 다 유죄다 이거예요. 아니 전과 사범인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대선 후보로 올려놓느냐 이겁니다. 민주당 인사들 여러분들 반성하시라 이거예요. 정치적인 색깔을 따라서 대한민국은 지금 얼마나 반듯한 나라냐. 이런 반듯한 나라에서 이렇게 11개 혐의를 받는 인간을 갖다가 당대표를 연임을 시키고 또 대선 후보로까지 민다. 요게 말이나 되냐 이 말이야. 상식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범인이 있으면 밥이라도 같이 먹을 맛이라도 납니까? 범인화 되잖아요. 나도.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저는 항상 팩트를 가지고 제가 논평하죠. 소설을 가지고 논평을 안 해요. 자, 그러면 김만배 공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처음에 하나가 이제 대장종의 주범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게 빠져나온 게 커피 한 잔 조우영한테 찾아서 수사를 무마시켰다. 수사 무마 프레임. 이게 이제 하나 있어요. 요게 이제 하나 있고, 이게 이제 허위 프레임. 흔히 얘기해서 허위 프레임. 김만배가 신앙님에게 인터뷰한 게 허위 인터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허위라는 것은 몸통을 바꿔치기는 가짜라 이거예요. 예, 허위라는 말 속에. 예, 그래서 수사 무마 프레임 또는 허위 프레임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산당 프레임이 있어요. 공산당 프레임. 공산당 프레임은 뭐냐? 공산당은 나쁜 쪽으로만 쓰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또 이걸 이상하게 써요. 그게 사실상 공산당이라는 나쁜 말인데 나쁜 말을 통해서 이재명이가 정말 그런 그 정도로 성남시 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대장동 사업을 했다 이겁니다. 자, 왜냐? 공산당 독재, 공산당 계획경제, 사회주의 경제 다 국가가 독점하잖아요. 뺏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남시 이익을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을 성남 시민을 위해서 전부 다 뺏어갔다. 그래서 성남시 이익이 극대화됐다. 그러니 어떻게 민간 사업자들한테 저 이익을 다 줬겠느냐? 배임 혐의가 성립이 안 된다. 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검찰 조사하면은
이 배임 혐의가 뭐 4,786억인가 얼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한두 푼이나 해야지. 이 우일에도 200억 배임. 그렇죠? 우일에도. 그 다음에 백현동도 마찬가지. 또 배임. 전부 다 걸려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인간이에요. 건건이 다 배임 혐의가 있어요. 손해를 끼친. 근데 성남시 이익을 위해서 민간 사업자들의 갈 이익을 다 뺏어가지고 뺏는 바람에 이재명은 공산당이라 이거, 빨갱이라 이거예요. 요 프레임을 김만배가 이걸 기획해 낸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프레임으로 지금 이제 이 대선을 치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소장 내용, 제가 뭐 더 이상 자세하게 이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나무기가 그분은 지금 이제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김만배가 나무한테 이재명 캠프에서 연락이 계속 오고 있어.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이제 이재명이라고 이제 나무기가 얘기했는데 뒤집어라. 이렇게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LA로 도망갔다가 LA 샌디에고가 있었죠.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여기에 도망가고 있다 들으면서 그거는 이재명이가 아니다. 이렇게 실제로 번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공산당 이 프레임은 뭐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성남시 이익을 위해서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간 사람이다. 이런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유포하게 만든 게 바로 이게 공산당 프레임이에요. 자, 그래서 이 프레임에 따라서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전보 아니면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론에. 그리고 이제 신앙님 인터뷰에서도 이 공산당 프레임을 깔고 계속 요거를 확산시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요렇게 해서 지금 이재명이는 대장동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예, 요런 공작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재명이조차도 2021년도 9월 14일 날, 9월 14일 날 기자회견을 열고 9월 15일 날 이 김만배가 신앙님을 불러서 가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 대장동 사업의 공공환수 실적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성문이가 화천대유 구매했던 이성문이가 법정에서 본인을 갖다가 빨갱이 공산당으로 얘기했잖아. 요거까지 제시하면서 내가 그 정도로 강하게 공공환수를 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말이죠.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 수익이 나기 시작하던 2018년도부터 이재명과 유착관계를 은폐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이 화천대유 관계자들한테 우리는 이재명과 사이가 나쁘다는 프레임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이재명으로부터 많이 빼앗긴 구조로 가야 안전하다. 이재명이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익을 많이 빼앗아한 것처럼 이야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계속 강조해 왔다. 그리고 김만배는 이성문에게 증인으로 출석해서 본인의 지침대로 증언하라고 지시를 했고 이재명 후보 해명은 과거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 관련 내용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허위 프레임을 인용한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김만배는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가지고 이재명과의 유착관계를 숨기려고 했고 이재명 측은 김만배가 유포하는 이런 허위 사실을 해명의 근거로 적극 활용했다. 시너지 효과를 낸 거예요. 망망망후에서. 김만배도 좋아지고 이재명도 좋아지게. 그러니까 이재명이 처음부터 지 말로 하면 혹시라도 국민 여론에서 의심할까 봐서 이거 김만배가 한 거야. 이렇게 해서 김만배 말을 인용을 해서 코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명예를 직접 훼손한 것은 아니지만 요거는 여론 조작은 이건 뭐 확실하게 허위로 조작한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명예훼손 혐의하고 직결되는 것은 그래서 말이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수사 무마 프레임. 요게 명예를 훼손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사 무마 프레임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이 김만배가 만든 이 허위 사실에 따라서 거기 내용대로 뉴스타파, 뉴스버스 이런 좌파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캠프에 있는 진상규명특위에서도 통해서도 계속 확산이 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검찰은 말이죠. 일부 기자들은 이 김만배가 만들어낸 유포한 허위 사실을 취재 대상으로 삼아서 취재를 진행했고, 자, 그리고 이제 각 언론사는 자기네들이 취재한 결과를 기초로 해서 수사 무마 의혹이 신빙성 있는 실제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 그래서 김만배는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거를 방관하고 정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재판에서는요, 이런 언론들의 취재 보도 과정도 이 김만배의 허위 사실 유포했다는 명예훼손 혐의의 일부로 볼 수 있을지가 앞으로 공방이 될, 법정 공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최재경 가짜 녹취록, 그러니까 이제 이 김만배
그 다음에 신앙님 인터뷰를 비롯해서 이제 최재경 가짜 녹취록 있잖아요. 이제 왜냐면 이게 말이죠. 이 김병욱 의원의 보장한 최씨인데 요거를 갖다가 최재경이가 얘기한 것처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리포 액트. 이건 이제 좌파 매체죠. 그 이제 허재욱 기자가 하고 있는 거. 요 발언이 여기에 이제 보도가 됐는데 요게 요와 관련된 인물이 민주당의 송평수 특위 대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송평수 특위, 이 특위는 대변인 다 이재명이가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연계성이 아주 동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작년에 이 송 변호사 대변인 집도 전부 압수수색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신앙님 공소 내용을 보더라도, 신앙님이가, 김만배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도록, 그러니까 뉴스타파, 여기를 굉장히 압박했어요. 그래서 이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하고요, 항산진 기자한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빨리 보도하라. 요렇게 압박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신앙님이가 자기가 이재명을 돕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재명하고 친분이 있는 의원한테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날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김만배 신앙님 이제 공소장까지 나왔고, 이제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앞으로 대서특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제가 압축적으로 요점 정리 형식으로 이제 이번 방송을 해 드렸는데요. 본 방송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